예를 들어서 한국은 이렇게 이건이라는 있지만 이쪽은 삼성 이런 개인과 회사 이렇게 다 똑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법인을 세우고서는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해갖고 법인이 죽어 있는데도 자기 법인은 살아 있는 것처럼 막 다니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법인으로 이 뭐 토지를 사고 교회를 샀다가 신고도 안 하고 법인 의무를 안 해갖고 그 법인이 죽었는데 자기는 아직도 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게 태어나면 애 때 굉장히 이렇게 엄마나 예방주사도 마치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근데 법인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매년 그 정기 검진도 받아줘야 되고 사람이 사는 유기체처럼 똑같고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이 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법인도 똑같아요. 법인은 몸, 회사라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있고 회사의 정신이 있어요. 그 각 회사마다 자기의 스피리트가 있죠. 그런 게 없는 회사는 굉장히 약해지고 돈만 벌다가 아파서 죽고 깨지고 하는데 우리는 회사도 그러한 스피리트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돈만 버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얘기를 안 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가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법으로 태어난 사람. 한문으로 저렇게 씁니다. 법인. 자연인이 아니고 법률상으로 인격이 주어진 권리의 의무의 주체다. 필리핀에서 법인의 종류는 일단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EC이라고 얘기하는 게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여기에는 profit, 영리, 비영리 두 가지로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영리 기업과 비영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래 프린팅이 좀 됐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는다 다음에 올 때 여기 와서 USB로 다 카피해 가세요. 여기다 다 놔뒀으니까 여태 강의하신 분들 요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다 담아가요. 그래서 USB 갖고 와서 다 퍼가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린트가 안 돼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영리와 비영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에는 보통 파운데이션이 있고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은 DTI, 이 나라 상공부에서 자기 개인 회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리핀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인을 만드느냐? 지금 세계 이 나라가 제가 34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년이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세게 등록을 하고 뭐 하면 가서 신청을 하고 제일 먼저는 가서 이름을 리저브를 하고 그 리저베이션을 150배서 내고서는 받고 남이 이름은 이제 내가 안 쓰기 전에는 아무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색페이퍼를 사갖고 그걸 쓰고 다 이렇게 해서 갖다 내고 그 다음에 내기 전에 은행에다가 데포지트로 자본금에 대해서 데포지트하고 영수증 갖다 놓고 하면서 다 갖다가 내서 했는데 금년은 그런 거를 일체 안 받아줍니다. 모든 게 전산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누구한테 부탁하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필리핀 사람도 부탁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제는 회사를 컴퓨터로 설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리핀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소개만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려면은 옛날에는 일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외국인은 패스포드 넘버 주소 이걸 넣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모든 게 tax identification number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금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주주들은 TIN 넘버가 들어가지 않으면 accept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여태까지 국가에서는 누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는데 앞으로는 모든 게 TIN 넘버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법인을 이제 추적해 나가겠다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TIN 넘버 치면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고 어디서 공급받고 우리나라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은 하나로 쫙 나와서 누진세가 나오고 뭐 공급 여기서 받고 저기 수입 있는 거 숨기기가 어려운 참 그게 이제 데이터가 하나로 모이는데 필리핀이 이제 그거를 시작합니다. 왜냐? 이 나라는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TIN 넘버로 주민등록증을 기본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업에 돼갖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 TIN 넘버 여러분들 여기 세금 납세번호 가진 분들 한 10명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TIN 넘버를 제일 먼저 이제는 있어야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IN 넘버는 어떻게 하냐?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폼입니다.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IR에 가면 사이트에 가면은 이거를 다운로드가 할 수 있어요.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은 그러면은 필요한 건 간단해요. 이 포마트 쓰고 우리가 뒤에 C를 한번 꺼보세요. C. 그리고 요거는 켜도 돼. D는 켜도 돼. C만 끄면 돼요. C.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패스포드 카피랑 결혼한 사람은 이거 뭐야? Marriage contract. 혼인신고서 영문으로 된 거를 같이 갖고 와야 돼. 부인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독신은 혼자 가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캐선시티에 캐선 아베뉴에 가면은 팀을 접수받는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가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줘요. 패스포드 갖고 가고 저기 가서 쓰면은. 그런데 남을 시키려면은 위임장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시킨다 그러면은 자기가 위임자 포리너의 그 스페셜 파워 모터니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가서 대신하니까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일단 TIN 넘버를 만들었다고 당장 세금 내는 건 아닙니다. 그 넘버를 갖고 있어야 앞으로 모든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이 넘버입니다. 그래서 TIN 넘버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고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TIN 넘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SEC의 회사를 주식회사를 만들 것 같으면은 SEC에 가면 SEC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Stock Security Exchange Commission에 가고 이 나라의 모든 주식이 있는 법인체를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 뭐 주식 여기서는 저것도 하죠. 증권거래소 하면서 여기서 법인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금년부터 모든 게 온라인으로 다 지금 해나가고 있어갖고 아직도 좀 미숙한 점은 많지만은 그게 아직 데이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비슷한 이름 나오면 리젝트 회사가 이게 억셉트가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들어가셔갖고 자기 어카운트를 만들어요. 이 자기 어카운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히 이렇게 비디오도 있는데 밑에 클릭하면 How to create an account on the SEC Company Registration System. Open your web browser and log on to crs.sec.gov.ph. Click the sign up link just below the login button. This will lead you to the Create Account page. Make sure you fill out all the fields marked with an asterisk. Enter your basic information, address, contact details, tax identification number, and company information. Under Other Information, select the secret question and provide an answer in the text box below. This will serve as your security question.
Type the characters appearing above the last text box and click Submit. Please take note that a valid email address is required to activate your account. And after you've successfully created an account, log into your email. Open the account activation email and click the Verify Address link. Your account is now activated and ready for company registration. 네, 저거는 이제 심플하게 조금만 따라하면 금방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메일로 저쪽에서 피신이 오면 그걸 오케이 본인이다 그러면은 자기 이제 어카운트 넘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어카운트 넘버가 보통 10자리로 돼 있어요. 전화번호 같이 좀 돼 있는데, 그건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거를 이제 키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걸 갖고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사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한 4분 정도 등록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How to create an account on the SEC Company Registration System. Open your web browser and log on to crs.sec.gov.ph. Click the sign up link just below the login button. This will lead you to the After creating an account on the SEC Company Registration System, you are now ready to verify your company name. 잠깐. Log on to see.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들어가서 저기 가면 그 동영상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거는 각자 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심플하게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SEC가 하나가 틀려진 게 우리가 자본금에 대해서 전에는 자본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uthorized Capital, 내가 최고의 나는 지금 이거를 한 1,000만 페소짜리 회사를 일단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은 Subscribe Capital이라고 해갖고 25% 자본금이 Subscribe입니다. 내 주식을 사는 데는 25% 내야 되는데 거기에 Paid Up Capital은 또 거기에 25%. 그래서 4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1을 최고 Paid Up. 우리가 한국에는 기성 자본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본금을 내야지 은행에 이 돈을 냈습니다 하고 갖다 보여줘야지 회사가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25%의 subscribe를 내게 돼 있고 페이드업은 필리핀 사람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자기의 주식의 25%는 무조건 내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갖고 그거를 요청을 안 해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은 새로 생긴 게 여기 1,000만 페소 지금 오더라이즈 캐피탈이 내가 이 회사에 1,000만 페소를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SEC에서 세금 같은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0.2%의 그 documentation fee라고 받아요. 그래서 회사 설립 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페소 하면은 2만 페소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수수료 뭐 1,000페소, 200페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계산이 딱 나와요. 여기 내가 오절라이트를 뭐 100만 페소짜리 회사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저게 2,000 몇백 페소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해놓고 나중에 회사 갈 때 거기 가서 돈을 여기 한 거만 내면은 은행의 기본 자본금 이런 거 전혀 없이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 은행에 가서 TIT라고 해갖고 Trust in Trust 해갖고 앞으로 회사를 내가 이걸 만드니까 뭐 ABC 회사에 Trust 해갖고 기성자금 얼마를 갖다 내면 은행에서 그 입금증을 띄워주면 그걸 내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세계에서 어프로벌이 나와서 회사가 설립되면 그 서류를 갖고 은행에 가서 그걸 다시 액티베이트를 해요. 자기가 낸 그 데포지트한 돈을 다시 이제 실제 어카운트, 회사 어카운트로 하는데 그런 모든 절차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온 걸 갖고 은행에 가서 그냥 어카운트를 열면 되는 거예요. 여는데 거기에 뭐 돈이 얼마 있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이 아주 간단해졌다는 거. 그리고 전에는 뭐 여행사에서 내가 회사를 설립해 줄 테니까 말고 사기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하면 돼요. 본인이 하면 되니까 누구 뭐 괜히 그 속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법인을 하려면은 요 사이트를 좀 한 번씩 들어가면은 그 아까 보였던 비디오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회사를 만드는 방법은 DTI입니다. DTI는 상공부예요. 여기는 주식을 관련한 회사가 주식이 없는 건 SEC가 It's not my business. 너도 주식이 없는 우리 상관 안 해. 그런데 회사가 하는 건 내가 혼자 하는 회사는 주식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1인 회사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누구랑 같이 합정으로 하면서 주식만큼 책임을 서로 지게 돼 있는데 내가 혼자 하는 데는 주식이 없거든요. 이건 내 회사야. 그 회사를 1인 개인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를 1인 법인 Sole Proprietorship 외국인도 소매에는 설립이 된다. 여태까지 저도 이거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DTI에는 내국 사람만 가서 회사를 설립하는 줄 알고 우리는 전부 SEC에 가서 법인을 해야지 돼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거 자세히 쭉 관청들 다 문의를 하면서 결론이 외국인도 혼자서 여러분 혼자 가서 여러분 혼자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뉴스 아니에요? 그런데 DTI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DTI 용지가 이렇게 두 가지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지에 쭉 써넣기만 하면은 하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무슨 업종을 할 것이냐가 써 있어요. 근데 딱 6가지만 써 있어. 6가지가 뭐냐면은 manufacturing, service, retail, wholesale, import, export. 이 6가지 종목만 써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뒤에 이제 negative foreign investment, negative risk가 이제 나올 텐데 거기에 의하면은 외국인은 리테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manufacturing, service, import, export, wholesale은 1인 기업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비스가 뭐냐? 내가 미장원을 차리는데 내가 미용사예요. 그럼 내가 가서 미장원 내 등록을 DTI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미용사니까 내 이름으로 지금 뭐 ABC 살롱 뭐 이렇게 헤어 살롱 해고 등록하고 내가 거기 오너예요. 외국인이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은 다 못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궁에서 발표한 매년 그게 바뀝니다. 네거티브 foreign investment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게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모든 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제한을 받는다는 거고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장 근데 서비스라는 거는 여러분이 침을 놓거나 뭐 저기 그 헤어스럽을 하거나 뭐 코닥 같이 이렇게 사진을 현상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코닥 현상소에서 필름을 판다. 이거는 리테일 샵이에요. 리테일이라는 건 소매,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자기도 물건을, 음식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게 리테일이야. 근데 내가 어떤 자료가 안 들어가고 내 기술로 그거를 해주는 거는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서비스업 중에서 마사지 이런 거는 또 네거티브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공중 도덕에 관한 어떤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는데 저쪽에 걸려서 못하는 것들이 좀 나오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다 여러분이 혼자 회사를 세워갖고 혼자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갖고 내가 이런 서비스업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내가 수입을 해야 되겠다. 무역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인포인트 갖다 팔면 되는 거죠. 세금이나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문제인데, 요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사업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가 이제 매년 다 바뀌지 않고 뭐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2015년도에 이거는 대통령 Executive Order, 이건 대통령이 발표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거는 안 된다 하고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를 컴퓨터에 딱 치면은 그게 이제 딱 나와요. 필리핀에서.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되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젊으시니까 이거 잘하잖아요. 핸드폰 촉촉촉 이렇게 잘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가 No Foreign Equity 하는 건, 이 에리아는 외국 사람이 1%도 못한다 하는 게 No Foreign Equity예요. 뭐냐? 매스메디아, 방송, 공영방송, 그 다음에 어떠한 이 프로페션, 변호사, 의사 이런 자격증은 아직 외국 거를 인정을 안 해요. 미국 변호사라도 여기 와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프로페션에 대한 거 있죠. 여기 약사, 이런 자격증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크리미널, 포리스트, 로, 변호사, 뭐 이런. 그 다음에 리테일 트레이드. 이게 아까 우리 견공사가 얘기한 것 같이 지금 소매업은 외국인이 지금 못하고 하게 되면은 250만 불 이상의 자본을 갖고 해야 된다 하는 요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티브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 갖고 인력을 선출을 하거나 인력을 납품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코퍼레이티브고, 그 다음에 경비, 세큐리티 에이전시, 여기 경비도 숨차고 있잖아요. 그런 거 외국인들 못하고, 스몰 스케일 마이닝, 작은 마이닝, 광산도 큰 거는 하는데 작은 거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한테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큰 광산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닭싸움 아시죠? 커피. 이게 닭싸움, 이런 갬블링.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거나 파이어 크래커, 뭐 팡팡팡 터트리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해양 자원을 해갖고 뭐 이런 걸 개발하는 거 이런 건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제로, 그 다음 20%까지는 외국인이 이걸 해도 된다 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어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라디오 방송국으로 프라이빗, 이거는 공영이 아니고 프라이빗으로 하는 그런 단파 방송 같은 거. 그 다음에 25%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 해외 송출하는 거 있죠. 아까 그 OFW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외 내보내는 중개업자, 그 해외 송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맨이라는 선원 송출이 있고, 랜드라고 해서 모든 뭐 기타 치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메이드까지 뭐 간호까지 전부 이런 거지 랜드라고 그러고, 하나는 C라고 두 가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거는 외국인이 25%까지는 소유를 허가한다 하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는 광고, 전국을 해서 이 광고 하는 거는 외국인이 30%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40%를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쭉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40%부터 되면은 땅을 소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부동산이 외국인이 아직까지 소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을 그걸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몇 번 대통령이 갔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2015년인데 2014년까지 저희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쇼핑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선박 대리점. 그 선박 대리점도 외국인이 40%, 내국인은 60%로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2015년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빠지니까 뭐냐? 외국 회사가 와서 자기 100% 회사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상선이 와서 옛날에는 여기 에이전트랑 이렇게 40대 60으로 했는데 바뀌면서 자기네가 100%다 갖고 그냥 브랜치로 그냥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되는데도 100%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거는 저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 한 100%다 할 수 있어. 그는 긍정적인 눈으로 어프로치를 보면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 안 들어가 있잖아.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아직도 40% 여기 뭐 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세계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Profit, Non-Profit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영리단체는 일반 우리 사업체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는 우리가 종교단체나 Non-Profit Organization, 뭐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비영리단체 필리핀에 큰 게 라살 대학교, 아테네오 대학 이런 게 다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고 큰 학교들이 거의 비영리단체고요. 교회들이 비영리단체고 일반 그 차리티가 많죠. 근데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나 필리핀, 우리나라는 저걸 잘 이해를 조금 틀린 것도 같은데 모든 비즈니스 행위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비영리단체도 출판사를 운영해서 인컴을 다 갖고 식당도 운영하고 학교가 그렇잖아요. 학교가 비영리단체인데 자기네가 책도 찍어서 팔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뭐 다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은 가끔세 내고 다 냅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면은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는 영리단체는 순이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비영리단체는 자기가 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왜 안 내냐? 영리단체는 뭐예요? 투자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갖고 가기 위해서 사업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배당에 나는 30% 지분이 있어. 그 회사가 이제 이익 나면 배당하면 30% 내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비영리단체는 이사가 다 있어도 그거를 자기가 배당을 못하고 비영리 목적에 재투자만 하게 돼 있지 나눠 갖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은 학교법인들이 비영리단체인데 재단 이사장이 지 마음대로 학교 돈을 빼갖고 벌써 갖다 쓰고 이러는 게 걸리는 게 사실 저런 거예요. 자기 돈처럼 막 갖다 쓰고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최고민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익이 나는 건 좋고 국가에서는 과세를 안 하는데 그 대신에 그거는 그 목적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필리핀은 비영리단체나 이제 영리단체나 회사의 법인의 수명은 50년입니다. 50년 되면 회사가 죽어요. 그때 빨리 누가 자기 회사 내가 예를 들어갖고 우리 회사가 유니십인데 50년이 다 됐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갔다가 어느 사람이 딱 50년 넘었는데 내 이름으로 딱 등록을 해버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 이름을 연장을 빨리 그때 맞춰서 또 하면 또 50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단체는
만약 문을 닫았다, 파운데이션 이러면은 거기에 있는 재산이 전부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자기가 팔아먹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한국 여기 비영리단체 교회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도 잘 모르는데, 그 대신에 비영리단체는 재산세를 안 내요. 여기 이제 마카티에 여기 교회가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재산세를 내는데 여기는 종교단체라고 재산세를 안 걷어가고 이런 혜택들을 좀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단체도 일하는 사람은 자기 가끔세, 인컴택스 이런 거 다 내요. 자기가 공급 받으면 목사님도 자기가 공급을 10만 페소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세금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남은 돈에 대해서 안 내는 거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틀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도 이제 필요한데, 이 나라의 부동산은 필리핀의 토지소유는 필리핀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아까 내추럴리 본한 자연인과 필리핀 법인인데, 현재 법에는 필리핀 법인은 필리핀 국적 소유인이 지분을 60% 이상을 가진 그 법인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사한테 40대 60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 회사 이름으로 땅을 사거나 무슨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40대 60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무역만 할 거야, 뭐 동산에도 필요 없으면 여러분이 100% 외국인이 다 회사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EC에 가도 한국 법인으로 난 이사 전부 다 100% 할 거야. 됩니다, 회사. 그렇지만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설립한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게 막 땅도 못 사고 뭐 리테일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려면은 꼭 외국 사람, 여기 사람 가명을 안 쓰고도 충분히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설립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정해야지, 많은 사람이 일단 회사부터 차리고 보자, 무조건 40대 60 해놓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쓸데없는 것을 자기가 하고, 회사라는 건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100% 있지만 나중에 우리 회사가 땅을 사고 하려면은 60% 지분을 현지 사람으로 바꾸면은 그건 이제 40대 60이 되니까 회사 이름으로 땅을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40대 60으로 있다 보니까 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나는 그냥 돈만 벌고 가면 되고 60%를 한국 사람으로 다 바꿔서 100%로 그냥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회사를